네,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마침내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이렇게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번에 한꺼번에 0.5%포인트를 확 내렸죠. 네, 연준 금리 발표가 나오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춤을 췄습니다. 네, 춤을 췄는데 처음에는 6만 1000불을 넘었다가 다시 5만 9천 불대로 또 훅 빠졌다가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6만 2천 불을 넘어섰네요. 네, 0.5%포인트 내린 거를 호재로 봤다가 처음에 그렇게 호재로 봤다가 아니다. 지금 이게 호재로 볼 게 아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또 봤다가 다시 그래도 이제 금리 내리기 시작했으니 호재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롬 파월 기자회견 핵심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전문 기자 닉 티밀하우스 이 친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한 번에 많이 내린 거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제때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다. 자, 이런 관점에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필요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린 거는 지금 경기 침체 위기여서가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월은 현재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립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립금리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바로 사실 요건데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인데 이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중립적인 금리로 여겨졌는데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 정도로 바닥까지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발표 직후에 6만 1000불대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던 이유. 자, 그것도 바로 이렇게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바닥까지 내리진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 그게 영향을 준 걸로도 보입니다. 파월은 그렇지만 현재 경제가 양호한 상태라는 말을 했죠.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보면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점 이걸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올해 말 내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 상승장이 펼쳐질 걸로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얼마가 될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네, 브리티시 호들 이 친구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분간은요 가격 변동성은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이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1비트코인을 모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인데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비트코인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는 게 이 친구의 얘기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으로 직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보다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방향에 베팅을 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DCA라는 말 들어보시는 분 많으시죠?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번역을 시키면 달러 비용 평균화 이렇게 번역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장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자, 정기적으로
특정한 자산을 꾸준하게 얼마씩 사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이 4848 전략, 이게 한두 번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길어지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꾸준하게 사는 전략이 최선이다. 자,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트럼프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점포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네, 뉴욕시에 있는 펍키라는 바에서 치즈버거를 사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 건데요. 아마도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트럼프를 지지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 미국 대선 후보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요, 미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죠. 비트코인을 두고 월스트리트라는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상품, 현물 ETF로 팔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죠.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고, 자, 이렇게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도입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루이지애나 주정부,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정부, 미국 주정부 최초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